2026년 1월 3일 밤, 전 세계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의 대형 관측 장비도 유럽의 자동 시스템도 이날만큼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대는 달랐고 언어는 달랐고 장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계획은 처음부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모든 걸 바꾼 선택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버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한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연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7개국 850만 명이 같은 달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우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르코 페레이라입니다.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천문대에서 15년째 관측 기술자로 일하고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천문학은 낭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정밀한 데이터와 복잡한 수식으로 변했어요.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읽는 일이 됐죠. 2025년 12월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이상한 제안서가 도착했어요. 제목부터 황당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전 세계가 함께 슈퍼문을 관측하자.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발신자를 보니 국제천문연맹 산하교육위원회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 황당했죠. 시차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동시에 같은 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SNS를 검색해보니 이미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더군요. 해시태그 ONEMONONEPOPLE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천문대가 공식 참여를 선언했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도 동참했어요. 심지어 미국 NASA 산하 몇몇 천문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천문 관측이 무슨 소셜미디어 이벤트입니까? 그날 저녁 소장님이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마르코, 이 프로젝트 봤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말이 맞아. 기술적으론 복잡하지. 하지만 생각해봐. 16개국 천문대가 참여한다고 하더군. 우리 천문대 역사상 이런 규모의 국제 협력은 처음이야.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장비도 제각각이고 시간대도 완전히 다른데 뭘 어떻게 조율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어요. 자네가 우리 천문대 최고 기술 책임자잖아. 한번 알아봐. 혹시 알아? 재미있을지도.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회의 참석해 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2025년 12월 20일 금요일 첫 국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시간으로 저녁 8시였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들고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16개국 천문대 대표들이 하나둘씩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남아공, 브라질. 세계 지도를 펼쳐놓은 것 같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뮌헨 천문대 대표가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팀은 불어를 고집했고 일본 팀은 영어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통역 기능이 있긴 했지만 딜레이가 심했어요. 누가 말하면 3초 후에 번역이 나왔죠. 그러니 대화가 겹치고 오해가 생기고 회의는 산으로 갔습니다. 호주 대표가 제안했어요. UTC 기준으로 통일합시다. 그게 표준 아닙니까? 그러자 일본 도쿄대 교수가 반대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UTC를 모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해야 참여율이 높아요. 브라질 팀이 끼어들었죠. 그럼 각국마다 다른 시간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누가 조율합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기술 시스템 논의는 더 복잡했습니다. 프랑스 팀은 전문 망원경 실시간 영상 송출을 주장했고 미국 팀은 유튜브 라이브를 쓰자고 했죠. 독일 팀은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방식을 고집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겠는데. 두 번째 회의는 더 심했어요. 절반이 늦게 접속했고 기술 문제로 음성이 끊겼습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8개 팀만 참석했죠.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소장님께 보고드렸어요. 이건 너무 이상주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철수하는 게 낫겠습니다. 소장님도 아쉬워하셨지만 동의하셨죠. 그런데 12월 28일 네 번째 회의 때였습니다. 새로운 팀이 접속했어요. 화면에 대한민국 대전이라는 이름표가 떴습니다. 한국 대전 천문우주과학관에서 온 팀이었어요. 김주연 박사라는 분이 대표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분은 카메라를 켜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늦게 합류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3번의 회의록을 모두 읽어봤어요. 우리 팀이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미 망한 프로젝트인데 뭘 도와준다는 건지. 김주연 박사님의 첫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필요 없어요. 다들 핸드폰 있으시죠? 화면 속 독일 대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우린 전문 천문대입니다. 핸드폰으로 관측하자고요? 농담이십니까? 김 박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죠. 물론 전문 관측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정밀한 데이터도 수집하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건 전문가들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예요.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시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김 박사님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색깔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죠. 보세요. 슈퍼문은 1월 3일 금요일 밤에 뜹니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죠.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볼 겁니다. UTC 13시간대니까요. 그 다음 한국, 일본이 UTC9에서 보고요. 인도는 UTC 5.5, 중동은 UTC 3, 유럽은 UTC 1, 그리고 남미와 북미 순서로 이어집니다. 일본 교수가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연결한단 말입니까? 릴레이로 만드는 겁니다. 김 박사님이 답했죠. 뉴질랜드 웰링턴 천문대가 오후 9시에 달을 보면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해시태그를 통일하고요. 그럼 3시간 후 서울에서 우리가 받아서 다음 사진을 올립니다. 그 다음 인도 뉴델리, 두바이, 이스탄불, 파리, 런던, 케이프타운,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순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성화봉송처럼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귀가 솔깃했습니다. 시차 문제를 역이용하는 발상이었거든요. 호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차를 장애물이 아니라 자산으로 만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김 박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계속 떠 있어요. 우리는 그 달을 릴레이로 이어가는 겁니다. 브라질 대표가 질문했죠. 그래도 언어 문제는요? 16개 언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게 핵심 문제였으니까요. 김 박사님이 또 한 번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준비했어요. 다음 회의 때 상세한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뭔가 준비한 것 같았어요. 12월 30일 화요일 한국팀이 약속대로 상세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PDF 파일을 열어봤어요. 첫 페이지부터 놀라웠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복잡한 도표가 없었거든요. 대신 엄청나게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16개 언어로 번역된 참여 매뉴얼이 있었어요. 스페인어 버전을 열어보니 딱 한 장이었습니다. 슈퍼문 촬영 3단계 1 핸드폰으로 달 사진 찍기 2 해시태그 ONEMON 2026 해시태그와 함께 SNS 올리기 3 다음 국가 응원하기. 이게 전부였어요. 복잡한 기술 설명도 전문 용어도 없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두 번째 페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각국 시간대별로 정확한 관측 시간이 나와 있었어요.
뉴질랜드 웰링턴 1월 3일 2100. 마이너스 서울 1월 3일 1900 마이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1월 3일 800. 아르헨티나는 아침 8시였네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1월 3일 금요일 아침에 보는 거였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이 있었거든요. 한국 팀이 전 세계 대학생 300명을 모집했더군요. 언어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25명, 영어 40명, 프랑스어 18명, 독일어 15명. 각 학생 옆에는 이메일과 메신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 스케줄까지 짜여 있었습니다. 통역료는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이 프로젝트에 자원해서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계획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SNS 해시태그 전략, 비상 연락망, 기술 문제 발생 시 백업 시스템, 각국 언론 보도자료 템플릿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철학이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밀한 천문 관측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하늘을 보며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15년간 천문대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어요. 1월 2일 목요일 저는 김주연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계획서 잘 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팀도 전력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마르코. 내일 함께 멋진 하루를 만들어 봐요. 별은 모두의 것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6년 1월 3일 금요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서울 상황실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마르코, 뉴질랜드가 30분 전에 시작했어요. 성공적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죠. SNS를 검색했습니다. 해시태그 ONEMON 2026 해시태그 아래 첫 번째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뉴질랜드 웰링턴 천문대가 찍은 슈퍼문이었습니다. 남반구 여름 하늘, 맑고 푸른 배경에 거대한 보름달이 떠 있었죠. 댓글이 벌써 수백 개였습니다. 헐로 프롬 뉴질랜드. 패싱 더 문 투 코리어. 넥스트. 3시간 후 서울에서 두 번째 사진이 올라왔어요.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한 슈퍼문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물과 현대식 타워가 함께 보이는 구도였죠. 아름다웠어요. 그 사진 아래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인도로 넘깁니다. 릴레이가 시작된 거예요. 오전 10시 인도 뉴델리에서 세 번째 사진. 타지마할 뒤로 떠오르는 달이었습니다. 정오 두바이에서 네 번째 사진. 초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슈퍼문. 오후 2시 이스탄불에서 다섯 번째. 블루모스크와 달의 조화.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천문대로 출근했습니다. 우리 차례는 아직 멀었지만 준비는 미리 해야 했으니까요. 소장님도 이미 나와 계셨어요. 마르코 봤나? 대단한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파리와 런던에서 동시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유럽 팀들이 협력하고 있었어요. 에펠탑, 빅벤, 각 도시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슈퍼문들이었습니다. 저녁 7시 케이프타운에서 아프리카의 달이 올라왔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차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시간 저녁 8시. 저는 천문대 옥상에 올라갔어요. 동쪽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막 진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그 위로 거대한 달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일반 보름달보다 확실히 컸어요. 15%더 크고 30%더 밝다는 게 육안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15년 경력의 천문학자인데 이렇게 긴장하다니.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플라타 천문대 돔을 전경으로 넣고 그 위로 슈퍼문을 담았죠.
사진을 확인하고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ONEMON 2026 그리팅즈 프롬 부에이노스 에리즈 아전티너 패싱 투 USA 언드 캐나다 넥스트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 상황실이었습니다. 마르코, 사진 올리셨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지금 전 세계 127개국에서 접속 중입니다. 실시간 참여자가 450만 명을 넘었어요. 127개국. 저는 숫자를 다시 물었습니다. 127개국이요? 우리가 초대한 건 16개 천문대인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천문대들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축제가 된 거였습니다. 밤 10시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급한 목소리였어요. 마르코, 멕시코시티 팀이 기술 문제가 생겼대요. 사진 업로드가 안 된답니다. 스페인어 하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즉시 멕시코시티 천문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는 30대 여성 연구원이었어요.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돼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죠. 핸드폰 설정에서 사진 해상도를 낮추세요. 3MB 이하로 만들면 됩니다. 3분 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멕시코 팀의 사진이 무사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 상황실에서 스페인어 통역 자원봉사자가 즉시 연결됐고 멕시코 연구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더군요. 그리고 멕시코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서울팀은 조용해졌어요. 축하 메시지 하나 없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팀의 방식을요. 그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각국이 주인공이 되도록 뒤에서만 지원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왔지만 성공하면 해당 국가에 모든 공을 돌렸죠. 자정이 넘어 북미 지역 차례가 되자 SNS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뉴욕, 토론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장의 사진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천문대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진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찍었고 어떤 건 공원 벤치에서 찍었어요. 한 가족이 뒷마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0년을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달을 제대로 봤어요. 전 세계가 지금 같은 달을 보고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우리 모두 하나의 하늘 아래 살고 있네요. 국경은 인간이 만든 거지만 달은 모두의 것이에요.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리아 난민이라고 밝힌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 독일 난민촌에 있습니다. 고향 다마스쿠스에서 보던 그 달을 여기서도 보네요. 똑같은 달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천문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었죠. 새벽 2시 미국 서부까지 릴레이가 끝났습니다. 24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예요. 저는 서울 상황실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장은 짧았어요. 마르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모두의 성공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품격이 뭔지를요. 1월 4일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흥분과 감동으로 잠이 안 왔어요. 서울팀이 보낸 최종 통계 보고서가 메일함에 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참여 국가 127개국, 참여 인원 850만 명, 업로드 사진 1200만 장, SNS 도달 범위 4억 3천만 명. 16개 천문대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된 거였습니다.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유럽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연대, 국경 없는 밤하늘. 영국 가디언 슈퍼문이 만든 기적, 127개국이 하나 되다. 독일 슈피겔 천문학이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다.
심지어 CNN도 특집 기사를 냈어요. 원문, 원 월드 하우 어 심펄 아이디어 유나이티드 밀리언즈. 기사 속엔 각국의 감동적인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기사에서도 한국 팀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신 각국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면에 나와 있었죠. 한국은 참여국 중 하나로만 언급됐어요. 저는 궁금해서 서울 상황실 웹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이미 폐쇄돼 있었어요. 대신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은 모두의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학생들에게는 감사 이메일과 참여 증명서가 발송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진과 데이터는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저작권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요. 저는 김주연 박사님께 개인 메일을 썼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천문 관측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시 배웠어요. 한국팀의 헌신과 겸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마르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뉴질랜드가 먼저 시작해줬고 마르코가 남미를 이끌어줬고 모든 나라가 함께 만든 밤이었죠. 별은 원래 모두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잠깐 상기시켜줬을 뿐입니다. 언젠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꼭 만나요. 그때 함께 별 보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그 짧은 문장들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별은 모두의 것이니까요. 공을 독차지하지 않는 태도. 성공을 함께 나누는 마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고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는 품격.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소장님 방으로 갔습니다. 소장님은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마르코 대성공이었네. 우리 천문대 이름도 여러 기사에 나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소장님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어요. 뭔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결국 별을 보는 것도 별을 연결하는 것도 사람이더군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미 5개국 천문대와 함께하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 캠페인이에요. 5월에 열릴 예정이죠. 이번엔 제가 총괄 기획을 맡았습니다. 소장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마르코, 자네가 이제 잘 알잖아. 사람을 연결하는 법을. 저는 한국 팀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대신 단순한 도구를 선택했어요. 전문 장비가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를 쓰기로 했죠.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각국 대학에서 언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로 실시간 소통을 도울 학생들입니다. 시차도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었죠. 남미는 긴 대륙이니까 북쪽부터 남쪽으로 릴레이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학이었어요. 프로젝트 속에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밀한 관측이 아닙니다. 남미 사람들이 같은 하늘을 보며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1월 3일 프로젝트에서 배운 문장이었어요. 어제 칠레 산티아고 천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코, 이 방식 익숙한데요? 한국에서 배운 거죠? 저는 웃으며 화상회의에서 답했어요. 맞습니다. 좋은 건 배워야죠. 한국 팀이 보여준 품격을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칠레 동료가 물었습니다. 품격이요? 네. 성공을 독차지하지 않는 태도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고 성공하면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마음. 그리고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는 겸손함이요. 1월 3일 그날 밤 이후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압도할 수 있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연결하는 건 결국 태도라는 것. 정밀한 장비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 복잡한 시스템보다 단순한 배려가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는 전면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모두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한국에서 본 그 품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난주 김주연 박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5월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유성우 프로젝트 합니다. 남미 5개국이 참여해요.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한국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물론이죠, 마르코.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남미에서 만나요. 별은 모두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르코, 당신은 이미 그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배울 차례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은 모두의 것.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남미에서, 세계에서 실천할 차례입니다. 15년 전 처음 라플라타 천문대에 왔을 때 저는 별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별은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을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